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당신에게도 함부로 대할 사람이다 라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을을 상대하는데 굉장히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람 바이 사람입니다. 특히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들. 그런데 꼭 그 사람들이 잡지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 갑질을 많이 하잖아. 그런 예시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갑질을 할 때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좋은 변호사 안변TV 출처이고요. 이혼 변호사가 말하는 피해야 할 여자 필터링 기준 7가지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1. 갈등 상황에서 태도를 보라. 다툼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감정 폭발, 협박, 무시, 주변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관계가 끝날 때 더 위험해진다. 갈등 상황에서의 모습,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라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고 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본 모습을 억제하기 위해서 술을 안 먹으면, 그건 대단한 거잖아. 그리고 중요한 사람 앞에서만 술을 안 마시면 되는 거고 취할 때까지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툼은 이게 금슬이 좋은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조건을 더 많이 보고 결혼했다면, 그런 상황에 놓였으면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참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되게 우리가 늦으면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죠? 굉장히 뭐라 하지 않습니까? 온갖 대사들이 지금 떠오르잖아. 잘못했어. 잘못한 짓을 왜 해? 뭐 기타 등등 많이 떠오르지요. 그런 대사들이 왜 떠오릅니까? 많이들 겪어보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아서, 배려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배려할 필요가, 존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그리고 소중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교육받았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막대먹은 바람 갈구는 행동을 남자친구한테는, 남편한테는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2. 당신이 아닌 조건을 보는지, 당신의 연봉, 직업, 집안, 그것이 목적일 수 있다. 당신이 실패하거나 힘들어졌을 때 옆에 있을 사람인지 확인해라. 스펙이 흔들리면 사람도 흔들리는지 라는데, 이건 겪어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이런 사람들은 발톱을 숨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변에 요즘에 결혼하는 사람들 보세요. 왜 그렇게 이혼을 빨리 합니까?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발톱을 드러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예시가 있죠. 여러분들 부장님들 보세요. 지금 부장이 아니더라도 신입일 때 부장들만 봐도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지 의아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이혼합니까? 퇴직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니까. 40대 50대가 기업에 들어가면 퇴직을 가장 많이 당하는 나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랬잖아. 그런데 이상한 생각 안 드셨습니까? 애들을 키울 만큼 키워서 이제 부부끼리 오손도손 살면서 즐거운 시간만 즐기면 되는 그 나이 때 왜 이혼을 할까? 이거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신입 때 그때의 부장들은 돈도 저렇게 많았는데 직업도 좋았는데 아침을 못 얻어먹고 올까 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았나요? 이거야. 그 부장들의 와이프들은 결혼할 때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연봉, 직업, 집안을 보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저를 보세요. 와이프가 집에서 개발자로 저녁마다 일하고 있거든요. 물론 돈은 제가 더 많이 벌죠. 하지만 나중에 경력이 쌓이면 와이프가 더 많이 벌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영어권이면, 프랑스어를 쓰는 회사면, 아랍어를 쓰는 회사면 다 취직이 가능하니까, 한국어까지 하면 4개국어가 가능하니까 경력만 쌓이면은 저보다 잘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유튜브로 한참 잘 나갈 때는 달에 몇백만 원은 그냥 벌었어. 심지어 유튜브만 했냐? 아니죠. 그때 낮에 제 본업이 또 있었잖아. 그렇게 그 수익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대기업 부럽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비하면 한참 못 미치죠. 유튜브 수익이 줄었기 때문에. 그럼 벌이가 줄면 씀씀이도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가장 잘 벌 때 와이프랑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이프가 왜 한마디도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내가 얼마 버는지를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게 결혼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결혼할 때도 얼마 버는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도 제 벌이가 얼마인지를 몰라. 아니 그렇게 결혼했다니까. 그리고 애초에 신혼생활을 투룸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아파트든지 빌라든지 와이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겠냐. 없었으니까 그때 결혼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은 맞벌이인데도 와이프가 요리를 해요. 빨래, 청소도 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을 일하는 시간이 살인적이니까. 눈 뜨면 일하고 일 끝나면 자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게 저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합니까? 아니야. 와이프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힘들어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와이프도 남편을 위해서 힘들어도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도 하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랑 남자의 조건을 보고 경제력만 보고 결혼한 사람들의 결혼 생활 패턴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건 제가 백날 말해봤자 안 겪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겪어보신 분들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3. 돈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라. 소비 패턴, 부채, 경제관념, 부모 의존도, 돈 문제를 숨기거나 대화조차 못하는 사람은 결혼 후 반드시 리스크가 된다. 돈 얘기를 함께 못하면 인생을 함께 못한다라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와이프 분이 어리면은 이해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와이프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적금하는지 쓰는지 경험조차 안 해본 상태에서 이 나라에 왔고, 그렇다면 장인이 주는 카드 용돈만 쓰면서 살았으니까 경제적인 관념이 당연히 뭐가 어떤 건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냥 가정교육 배운 대로 소비 습관을 가진 뿐이잖아. 그리고 지금부터 가르쳐주면 되잖아. 그런데 대부분의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언니아들과 결혼하는 91%의 남성들은 저와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이 30대랑 결혼하잖아. 아니 맞잖아요. 초혼 연령 평균을 보시라니까. 언니아들 나이대가 30대 초중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때까지 경제관념이 아사리판이라면 향후 나아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안 변해요. 특히 그 사람이 30살이 넘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안 변합니다. 아니 20대는 그래도 약간의 백지 상태라서 색칠하는 대로 종이가 물들어요. 내가 교육을 잘한다면 바뀔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시커먼 종이에 덧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커먼 종이야. 종이가 하나도 안 변해 있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다 주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식당 직원, 서비스직,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이들에게 괜찮은 사람이 당신에게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당신에게도 함부로 대할 사람이다 라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을을 상대하는데 굉장히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람 바이 사람입니다. 특히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들. 그런데 꼭 그 사람들이 갑질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 갑질을 많이 하잖아. 그런 예시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갑질을 할 때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매달려서 결혼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면, 여러분들이 더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결혼 생활 내내 갑질 안 하면서 잘 대해 줄까요? 남들한테는 그렇게 행동하는데 겠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셔야 된다. 5. 자기 삶이 있는지, 일, 취미, 친구, 목표,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은 당신에게 전부를 요구한다. 의존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다. 나란히 걷는 사람을 선택하라 라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제가 쓰리잡이고 와이프도 본업 말고 부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부업으로 돈은 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와이프는 SNS 팔로워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팔로워를 이용해서 화장품, 기타 제품을 협찬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집에 보면 소포 항상 쌓여 있다니까. 뭐 대신 협찬받은 조건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니까 항상 영상은 찍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뭐 나쁘지 않죠. 다 사회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팔로워 수를 유지하고 제품 홍보를 해줘야 되니까 항상 뭔가를 찍고 있으니까 바쁘고, 거기에 집안일도 하고 개발자 일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쉬면 뭐해? 운동한다 생각하고 그 시간에 물창고 알바나 하러 가는 거지. 주말에 하루만 놀면 되지. 원래 돈 없을 때는 아끼고 노동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투잡 쓰리잡 뛰어야 돼요. 주 6일? 아니야. 주 7일 해야 돼. 그래야 내 자식들이 와이프가 미래에 안 굶으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부지런하게 사니까 저도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와이프가 저한테 의존할 것 같습니까? 별로 의존 안 해요. 그리고 예전 사귈 때부터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해진 시간에만 비디오 콜을 했단 말이야. 왜? 할 게 많으니까, 시간 아까우니까. 감정도 안 느껴지는 텍스트를 왜 주고받고 있냐,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그것도 저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와이프와 같이 둘 다 말이죠.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 남는 시간에 일을 더 할 수 있었고, 투잡 쓰리잡으로 유튜브든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와이프가 이해를 해줬으니까. 근데 무조건 이런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 근데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저희 와이프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수밖에 없다니까. 6.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보라.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될 것이다. 지나치게 밀착되거나 무례하고 당연하게 구는 사람은 위험신호, 부모에게 감사 없는 사람은 당신에게도 감사 없다라는데, 이건 딸의 행동보다는, 장모가 장인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장인에게 막대한다, 감사함이 없다, 아까 설명드린 부장 와이프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여러분들도 아침 못 얻어먹고 오고
받아도 감사함을 못 받으면서 평생 일하다가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걸 딸이 수십 년 동안 보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남편한테 그렇게 안 할까요? 위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인가, 계획이 틀어졌을 때, 힘든 상황일 때 그 사람의 반응이 그 사람의 본질이다. 쉽게 무너지는가, 남탓만 하는가, 함께 해결하려 하는가라는데, 이것 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능력이 되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와이프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게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 상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와이프는 가만히 있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데 이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만약에 나를 방해한다면, 그거는 진짜 어지럽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결국에는 그거야. 결혼을 잘해라 이겁니다. 저기에 해당되는 언니 아들은 반드시 피하라고 7가지나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 아니, 누가 봐도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 불행해질 가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배제해야 우리 결혼 생활이,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이 행복할 가능성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